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9일 밤 9시입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자유진영의 대표적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대한 성명을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회장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변호사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월 기무사에 관한 수사 특별 지시가 헌법에 위반되고 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 단체이고, 여기 공동대표로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입니다. 한변의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에 숨졌다. 전 정권과 관련해 이른바 적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지난해 10월 정모 변호사와 11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다. 공개된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는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발단은 지난 7월 10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은 두 팀으로 나누어 7월 16일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내세우지만 통수권 차원의 대통령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74조 제1항 3. 나아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는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그 존재를 못 받고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4. 우리는 이미 8월 6일자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특별수사단은 11월 6일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그 발표 이후 이 전 사령관을 11월 27일 포토라인에 세운 뒤 불법 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1월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나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5.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의 행태로 2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하명 수사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적법 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김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을 이유로 특별수사단 설치를 명하고 27일 그 수사에 개입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직권남용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고인은 물론 그 유족들에 대해서 민사책임도 질 여지가 있다. 이 전 사령관의 투신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더 이상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 파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2월 9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김태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삼권분립의 대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무장관도 못합니다. 검찰총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찰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부정적 용어입니다. 언론이 쓰는 용어입니다. 때로는 사람 잡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김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적은 없습니다. 정상적 정보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군병력이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 투입되었으니까 그 군병력을 따라서 김무사가 출동해가지고 군병력이 작전하는 구조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정보 수집한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유족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골라내서 욕보인다든지 잡아 넣는다든지 약점을 잡는다든지 또는 강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사는 자랑스럽게 백서까지 만든 겁니다. 백서에 그동안 오간 문서를 다 기록해 넣었어요. 범죄의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백서까지 남겨서 문서를 보존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계엄령 검토문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엄령 검토문건은 탄핵 사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공권력이 마비될 때를 대비하여 혹시 계엄령이 펴지면은 김무사는 뭘 할 거냐 하는 대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해서 보존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세상에 역적모의를 한 문서를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코미디죠. 이걸 내란이나 쿠데타 모의로 몰아간 거라든지 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대통령이 사찰이란 말을 썼어요. 그 더구나 불법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불법적인 일탈행위, 이렇게 사중 강조를 해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으니까 그 아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결론에 맞춰주기 위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리고 지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와는 별도로 과잉수사, 별건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과잉수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책임을 거론하는 글을 방금 올렸네요. 문제의 혐의를 기정사실로하여 사실상 미리 단죄하는데 공모결탁하여 세상을 들었다 놓았던 정부 여당과 언론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정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빈소를 직접 찾아가서 영전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것만으로 족할 것인지에 대하여 뜻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변호사 단체가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권력의 갑옷이 있으니까 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갑옷은 3년 6개월 뒤에는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